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에펙 배우셨던 그런 기능들을 자, 모두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슬라이드 쇼 영상을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시면 이 개별적인 요소들이 움직이는 거를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개별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진짜 여러분들 실력으로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제목을 제가 컬러풀 슬라이드 쇼라고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이 컬러풀 슬라이드 쇼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개별 요소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잠깐 멈춰 놓고 보면요. 자, 보시면 일단은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 중앙에 이제 메인 사진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사진이 일단 2개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냥 단순히 사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생겨나는 액션과 그 다음에 사진 위에 지금 셀로판 같은 컬러가 또 이렇게 그 위로 더 칠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인 애니메이션을 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진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텍스트가 보이죠? 텍스트도 근데 보시면은 그냥 가만히 페이드 인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트 기능 이용을 해서 얘들이 한 글자씩 쪼로로록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애니메이트 기능 이용하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글씨 이렇게, 그림이, 사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는 일단 포지션으로 했을 거고, 그쵸? 네, 포지션 다음에 또 뭐 썼을까요? 사진이 보시면 지금 그냥 올라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쭉 생성이 되잖아요. 이건 뭐를 이용해서 했을까요? 자, 마스크 이용했겠죠. 마스크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포지션 애니메이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스크 애니메이션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글자에 애니메이트 기능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여기 C자처럼 보이는 애가 이렇게 빙글 돌아가면서 들어오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도형들, 작은 도형들이 아주 잘 보시면 하나하나 다 움직여요. 지금 정지해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기도 얘도 움직이고 있고 여기 있는 애들도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거는 뭐를 했을까요? 얘나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 이용을 해서 하면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점들이 뿅뿅뿅 생겨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피터 기능 이용한 거예요. 리피터 기능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개별 요소들은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전체가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는 느낌이 나죠. 자, 이거는 뭐를 했다는 걸까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얘가 뒤로 쭉 빠졌다가 앞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옆으로 슉 빠져요. 그렇죠? 자, 이 액션은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고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최종적으로 추가를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PDF로 그 순서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첫 번째, 개별 에셋 제작 이렇게 돼 있죠. 개별 에셋 제작이라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따로 애니메이션을 해서 재료를 먼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별 요소들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개별 요소들이 다 만들어졌으면 자, 전체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라는 얘기죠. 전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얘네들이 3D 카메라를 나중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3D 공간, 그러니까 즉 3D 레이어를 만들어서 공간에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공간에서. 그러니까 3D 레이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네 번째에 보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움직임을 적용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자, 3D 레이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패턴을 이용을 해서 약간씩의 변형을 줘가지고요. 이거를 한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쓱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갈 때 뭔가가 하나 또 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개의 이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슬라이드가 연결이 돼서 자,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개별 에셋들을 하나하나 다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이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컬러풀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 안에 이런 그 컬러적인 요소들이 자, 그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풀이라고 이름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컬러를 좀 여러분들이 사용할 컬러를 먼저 좀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지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도비 컬러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서 어도비 컬러라고 쳐보시면 자, 여기 사이트가 나타나죠? 어도비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색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유사 색깔, 그 다음에 뭐 단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분할 보색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컬러를 이렇게 얘가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삼각형, 뭐 보색, 분할 보색, 뭐 이중 분할 보색 이런 식으로 예, 컬러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네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할 거니까 자, 혼합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합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제 안에 보시면 이 컬러 휠이라고 하죠. 이 컬러 휠이 있는데 이 컬러 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 색상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색상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색을 찾아보시는데 지금은 저희는 파스텔 톤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도를 높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이 원이 바깥으로 갈수록 지금 밑에 보시면 정해지는 컬러가 그러니까 이제 추출되는 컬러가 채도가 높아지죠. 근데 지금 저희는 채도가 높은 것보다는 채도가 낮은 쪽을 좀 쓸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컬러를 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일단 찾으시면 됩니다. 자, 컬러 지정해 보셨나요?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드는 컬러가 지정이 됐으면요. 자, 얘를 화면 캡처를 해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화면 캡처를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 기능 있죠? 그 윈도우즈에 보시면 그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 요 부분 컬러 피커 부분을 이렇게 화면 캡처 해가지고 따로 저장을 하세요. 따로 저장. 자, 그럼 컬러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컴포지션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게요. 정사각형. 그래서 800, 가로 800, 세로 800. 자, 이렇게 가로 800, 세로 800인 정사각형의 자, 에셋 01번을 만들어 주세요. 자, 오케이 하시고요. 지금 뭐부터 만들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요소 중에서 여기 도형들이 조그만 도형들이 움직이는 이 에셋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정사각형 만든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 자, 그래서 먼저 자, 폴리건 툴 선택을 하세요. 폴리건 툴. 자, 폴리건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삼각형.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해주세요. 흰색. 그리고 두께는 자, 한 요 정도? 네, 이 정도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다 그랬죠. 트라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줄 거예요. 애니메이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폴리스타, 자, 폴리스타의 트랜스폼에 가시면 로테이션이 있죠.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을 저희가 키를 줄 게 아니고요. 자,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자,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그럼 로테이션의 이 초식의 스탑워치 부분을 자,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Alt키. 그러면 타임라인 상에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위글이라고 치세요. W-I-G-G-L-E. 위글. 예.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하고요. 쉼표 하세요. 1 하고 쉼표 하고 100을 입력을 합니다. 100.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1초 동안 자 100만큼의 수치로 회전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1초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자, 프리뷰를 해보면 얘가 랜덤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깔딱깔딱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제 몇 개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자, 한 4개 정도만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얘를 자, 여러분들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네모 만들면 되겠죠. 네모. 그렇죠? 네모도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요 트라이를 하나 삼각형을 컨트롤 D에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이름을 자, 쿼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속성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좀 위치를 좀 옮겨주고요. 자, 여기 컨텐츠에 가시면 폴리스타가 있죠. 그 다음에 폴리스타 패스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 포인트 부분에 숫자를 바꿔주면 꼭지점의 개수가 바뀝니다. 지금 삼각형이기 때문에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얘를 4개로 바꿔주면 자, 4개로 바꿔주면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얘는 두께를 뭐 살짝 뭐 두껍게 해준다든가 뭐 더 얇게 해준다든가 약간의 변형을 주시고요. 자, 그리고 회전 속도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얘를 나는 이 사각형은 속도를 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좀 삼각형보다 빨리 돌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위글 값을 10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한 150으로 자, 바꿔주면 얘가 이제 삼각형보다는 더 많이 자,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돌아가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사각형도 만들었으니까 얘도 이제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D 하셔가지고 한 4개 정도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또 배치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교적 빨리 이런 에셋들을 이렇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지그재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그재그 형태. 저희가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 하면서 지그재그 형태 만들었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짧은 라인이 하나 필요해요. 짧은 라인. 그러면 그거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자, 라인을 하나 그어 줍니다. 짧은 라인을 하나 그어 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 되는 짧은 라인을 하나 그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얘는 이름을 지그재그라고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add에 가셔서 저기 지그재그 있죠. 자, 지그재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그재그의 자 보시면은 요 사이즈와 그다음에 세그먼트를 숫자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그먼트는 한 5개 정도 해주시고 라인의 두께는 한 1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지그재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이제 회전을 시켜야겠죠? 네. 자, 여기 레이어에 있는 트랜스폼이 있죠? 여기에 로테이션 값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지그재그 가운데서 로테이션이 되죠. 자, 그러면 얘도 몇 개 복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한 4개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셔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놔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을 자 비어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 부분에다가 자 원을 이제 하나씩 좀 추가를 해줄게요. 자, 원은 별도로 애니메이션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립스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요 서클을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서클이라고 이름 지어 주시고요.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빈 공간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메꿔주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에셋 하나를 지금 완성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에셋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컴포지션 또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에셋 02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역시 80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시간은 똑같이 5초짜리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만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점들이
이게 생겨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점들이 생겨나는 게 보이시죠? 자, 요걸 해줄 겁니다. 점들이 생겨나는 에셋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정사각형의 컴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립스를 이용을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작은 사이즈, 정사각형 정원 작은 사이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스트로크는 없을 겁니다. 스트로크는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을 흰색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필을 흰색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이 원이 하나 나타나죠. 자, 얘를 리피트 시킬 겁니다. 리피트. 자, 리피트 시킬 건데요. 자, 그래서 add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리피터가 있죠. 리피터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피터를 자, 지금 쭉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리피터 트랜스폼이 있죠. 그 리피터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의 값이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리피터 되는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적당히. 그래서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자, 이 원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을 일단 만드세요.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한 줄을 만드셨으면 얘를 또 아래로 또 리피터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리피터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리피터 1이 있는데 얘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리피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면 지금 옆으로 또 복사가 됐죠. 근데 지금은 옆으로 복사가 아니고 아래로 복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피터 2의 이 포지션의 x 값은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 자, y 값만 주면 되는데, 자, 위에 줬던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겠죠. 위에 리피터 1에 적용됐던 x 값을, 자, 지금은 이제 y 값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리피터의 개수도 리피터 1에 적용됐던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을 꽉 채우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얘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애니메이션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지금 리피터 2에 자, 카피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인디케이터를 3초에 놓으시고요. 지금 14에 카피, 리피터 2의 카피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주세요. 적용을 해주시고, 자, 얘가 0으로 와서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0이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짝짝짝짝짝짝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에셋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건 금방 끝났죠? 아까 첫 번째 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리피터까지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피터를 2번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애니메이션을 해줬어요. 자, 세 번째 에셋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좀 작은데 세로로 라인이 이렇게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고요. 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를 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자, 또 하나 에셋 3을 만들어 줄게요. 에셋 3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가로로 길게 바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800으로 놔두시고요. 자, 이 세로 값을 200으로 주겠습니다. 200.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긴 자, 컴포지션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리피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펜 툴 이용을 해서 자, 한 45도 각도로 자,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줍니다. 라인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얘는 스트로크는 없어지게 해주시고요. 필은 없게 해주시고 스트로크만 줍니다. 스트로크만.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도 적당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적당히 주시고요. 자, 얘를 리피터에서 반복을 시킬 거예요. 리피터에서. 자, 그러면 애드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리피터 시켜야겠죠? 그래서 리피터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 이 개수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개수 늘려주시고 자, 얘를 위치를 자, 이렇게 화면을 꽉 차게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피터를 자, 여러분들 한 적당히 주시고요.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움직여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자, 트랜스폼 쉐이프로 가셔서 포지션 값에 키를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럼 요 위치에서 5초 후에는 자,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움직여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탭 보시면 야, 이런 식으로 쓱 옆으로 흐르는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속도를 좀 빨리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간격을 자, 더 많이 움직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더 많이 움직이게. 더 많이 움직이면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에셋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텍스트 에셋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는 텍스트 에셋이라고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의 크기는 800, 400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800, 400.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여기는 보시면 컬러풀 모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컬러풀 모션 두 줄로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를 쓸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고요. 정하시고 자, 일단은 텍스트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트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야겠죠. 자, 애니메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트에서 지금은 이제 포지션을 적용을 해볼게요. 포지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레인지 셀렉터에 가셔서 자, 지금 이제 순서대로 애니메이션이 이제 되어야지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 값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옵셋 값이라고 있어요. 이 옵셋 값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포지션 값을 자,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액션으로 갈게요. 그럼 살짝 위로, 원래 위치보다 위로 올려줘야겠죠? 네. 자,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보시면 옵셋이라고 있어요. 옵셋. 그래서 옵셋 값을 얘를 마이너스화 시킵니다. 마이너스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00까지 놓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0까지 놓으시면 자, 지금 원래 위치로 얘가 이제 다 돌아가 있죠. 그럼 얘를 이제 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0초일 때 옵셋을 마이너스 100으로 키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2초일 때 자, 플러스 100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얘가 한 번 이렇게 왔다 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여기 어드밴스드 부분이 있어요. 어드밴스드. 자, 어드밴스드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움직임이 좀 딱딱하잖아요. 띡띡띡 띡띡띡 이렇게 좀 딱딱하게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기본 값은 스퀘어입니다. 쉐입이 스퀘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자, 스무스로 바꿔 보세요. 자, 스무스로 바꿔 보시면 자, 움직임이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두 줄로 가야 되잖아요. 두 줄로. 애니메이션 이제 두 줄로 가야 되니까, 자, 밑에 한 줄을 더 써줘야겠죠? 자, 얘는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줄 건데요. 애니메이트에서 자, 똑같이 이제 포지션을 줄 건데, 얘는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값을 y 값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네, 아래로 내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셋 값을 자, 마이너스 100에서 2초 후에는 플러스 100이 되게, 자, 이렇게 해주고 어드밴스드 가셔서 쉐입을 스퀘어가 아니라 스무스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자, 일단 윗줄에다가 한번 오페시티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니메이터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애드를 하면 이 안에 이제 속성이 추가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트, 그렇죠? 요 레이어에서 애니메이트 해서 오페시티 추가를 해주면 애니메이트 2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키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오페시티를 0으로 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데, 자, 얘를 이번에는 스타트 값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값 이용을 해서 제가 0초일 때는 0이 되고요. 스타트 값이 0이 되고, 자, 얘가 1초 만에 나타나게 해줄게요. 그러면 1초 후에 100이 되도록 해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되겠죠. 처음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생겨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좀 빠른 것 같은데요. 2초로 다시 바꿔봤습니다. 키프레임을. 예, 2초가 난 것 같아요. 2초가 났고, 이렇게 처음부터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럼 밑에 이제 디자인도 그렇게 해줘야겠죠. 디자인도 자, 애니메이트에서 자, 오페시티 추가해 주시고, 오페시티 0에서 100으로 나타나게, 레인지 셀렉터의 스타트 값을 0에서 10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이 되면, 한 글자씩 생성이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자, 만들어지겠죠. 지금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만드는 에셋은 자, 여기까지만 만들도록 할게요. 자, 만들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메인 컴포지션을 만들어 줄게요. 이 메인 컴포지션의 사이즈는 자, HD 1080 예, 24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짜리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먼저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배경 레이어. 그래서 배경 레이어를 자,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요때 요 칼라 칩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 칩을 여기다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드세요.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경 컬러를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컬러 칩에 있는 컬러 중에서 제일 밝은 컬러가 낫겠죠? 제일 밝은 컬러를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배경 컬러가 이제 된 거예요. 자, 배경 컬러가 됐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에셋들이나 여기 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배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배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잡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3분할 법칙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3분할 법칙. 그러니까 화면을 3등분을 해서 중요한 요소를 그 3분의 1 지점에다가 위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가이드 라인이 있어요.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 자 보시면 프로포셔널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돼서 이 그리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3분할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지금 분할이 많이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프리퍼런스 가셔서 자 프리퍼런스에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간격 개수를 자 그래서 이 프리퍼런스의 가이드 그리드 앤 가이드로 가신다면 자 그러면 프리퍼런스 여기 이제 뜨죠. 자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 프로포셔널 그리드 있죠. 프로포셔널 그리드 얘를 숫자를 자 호리존탈 3개 버티칼 3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3개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오케이 클릭을 하시면 자 3분할의 그리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좀 작업을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 이미지 크기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고요. 자 이 이미지도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그 컴포지션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컴포지션 하나 또 새로 만드세요. 새로 만드시고 여기다가는 자 미디어 자 01번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크기는 자 가로는 700 가로 700 그다음에 세로는 1000으로 해줄게요. 네. 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세로 이미지가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이미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이미지를 자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자 갖다 놓으시고 자 이미지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컴포지션 만들어서요. 자 얘는 미디어 02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사각형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1000 이렇게 크기로 해주세요. 1000 정사각형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메인에서 자 그렇죠? 네, 메인에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미디어 1번하고 2번부터 배치를 해볼게요.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자 미디어 1번 이렇게 갖고 오시고요. 사이즈는 적당히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 안에 자 여기 3분할 되는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에다가 자 얘를 적당하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2도 갖고 와서 자 사이즈 조절하셔가지고 자 3분할 되는 지점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이 그리드를 왜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 그리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두 개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개의 이미지의 위치를 자, 요 지금 이 그리드가 만나는 요 점들 4개의 포인트가 있죠? 여기가 핫스팟이에요. 핫스팟. 예. 가장 사람들이 시선이 많이 가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다가 중요한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예,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또 배치를 해볼게요. 그럼 에셋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에셋 1번, 자, 에셋 1번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이즈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예. 그 위아래 순서는 이따가 이제 3D 레이어 상태에서 그 좀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 위아래 순서는, 그러니까 레이어 순서는 조금 이따가 수정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얘를 지금 흰색으로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필이라는 이펙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필. 자, 필이라는 이펙트를 사용을 하셔서요. 자, 여러분들 이펙트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필, FILL 이렇게 치시면, 자, generate의 fill이라는 이펙트가 나타나죠. 네, 그러면은 얘를 적용하시면 돼요. 자, 적용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게 되죠.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얘를, 자, 지금 프로젝트 패널이랑 이펙트 패널이랑 좀 분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컬러를 스포이드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색깔을 뭐 요 컬러로 줄 거야. 그럼 이제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어도비에서 이런 컬러 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내가 좀 컬러 쓰는데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해도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또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얘를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에셋 1번을 하나 더 갖고 오셔가지고, 자, 얘도 배치를 해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얘도 컬러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역시 이 필에서 또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컬러 피커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또 색깔을,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갖고 와야 될까요?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자, 지금 에셋 2가 아직 안 썼죠. 자, 그러면 에셋 2도 가지고 옵니다. 예. 그럼 에셋 2는 요거죠. 이렇게 땡땡땡 생겨나는 거.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이 사이즈 조절하시고요. 사이즈 적당히 조절하시고, 자, 지금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요건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이용을 해서 나는 방향을 옆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자, 90도 지금 꺾어줬습니다. 90도 꺾어서 이렇게 옆으로 생겨나게 해줬고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땡땡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자,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원래 에셋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이 엘립스의 사이즈를, 자, 작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에셋을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정이 용이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에셋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안 가져온 게 뭐가 있나요? 자, 이거 에셋 3번 안 가져왔네요. 네, 3번도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얘도 여러분들이 스케일 조정하셔서 뭐 세로로 쓰셔도 되고 가로로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공간상에다가. 자, 그리고 뭐 얘도 뭐 컬러를 주시고 싶으시면 아까 필을 이용을 해서, 자, 컬러를 주시면 되겠죠. 또 필 적용을 해서
자, 컬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자, 지금 또 안 온 게 뭐가 있죠? 텍스트가 안 왔죠? 텍스트. 자, 텍스트 에셋도 가지고 옵니다. 예, 자, 텍스트 에셋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뭐 더 키우고 싶으시면 예, 더 키워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만든 에셋들을 다 한번 얹혀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이어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데코를 해줄 겁니다. 요런 요 원 돌아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그재그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여기 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로 면이 처리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위에다가 또 작업을 해줄 겁니다. 네, 이런 요소들은 지금 아직 작업이 안 된 상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에셋들은 지금 다 적용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몇 개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자, 이번에는 쉐이프 레이어로 그냥 이 안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깥에 요 지금 원이 하나 보이시죠? 요 원을 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엘립스 툴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자, 서클을 자, 적당한 크기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주시고, 자, 두께도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분들이 자, 적당한 컬러로 적용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서클이라고 이름을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네이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는 트림 패스 적용을 해서 자,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회전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로테이션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적당히 회전을 자, 얘들 위글 값을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Alt키 눌러서 자, 위글 자, 1 쉼표 그리고 100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상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또 남은 게 지그재그가 하나 더 남았죠.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려서 지그재그를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를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두께 적당하게 해주신 다음에 자, 얘는 지그재그 자, 해주시고 이펙트 애드에서 지그재그 효과 줘야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사이즈랑 세그먼트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림 패스 적용을 해서 한번 쭉 생겨나도록 해줄게요. 트림 패스 적용을 해서요. 그리고 컬러도 여러분들이 자, 원하시는 컬러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트림 패스 적용을 하셔가지고 자, 이게 여러분들 지그재그 요거 주실 때 이 순서, 적용되는 순서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그재그를 자, 적용을 하실 때 이 쉐이프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쉐이프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애드에서 지그재그를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 보시면 지그재그가 적용된 요 위치가 이 쉐이프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빠져서 적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트림 패스의 스타트 값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그재그가 이렇게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처음에는 안 보이게 스타트 값을 0에서 2초 동안 생성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라져야겠죠? 그러면 스타트 값을 0에서 또 2초 동안 사라지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쭉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자, 그러면 일단 에셋은 지금 작업이 다 됐습니다. 자, 디자인적인 에셋은 지금 작업이 다 됐습니다.